30년 만에 마주한 두 남자, 정수와 태식의 악수는 힘겨루기였습니다. 부장검 사면 뭐하냐? 나한텐 아직 애송이지. 태식의 비웃음이 연회장에 울렸죠.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시계 안쪽 빨간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절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넌 아직도 그때 그대로네. 녹음이 시작되는 순간 30년의 복수가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커피잔에서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향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피곤했습니다. 아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지쳐 있었죠. 하루 종일 기업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잠시 쉬려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였어요. 책상 한켠에 놓인 낡은 파일철이 눈에 들어왔죠. 갈색으로 변색된 표지, 테두리가 해진 모서리. 오래된 냄새가 풍기는 그 파일철은 마치 정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파일철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학교폭력 미제 진정서 청명중 3학년 3반 피해자 명단.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수는 파일을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손으로 쓴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태식? 정수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교실 뒤편,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 반장이었던 한태식이 내려다보며 비웃던 표정. 그리고 얼굴에 뱉어진 침의 감촉.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수치심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3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름이 있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파일을 천천히 덮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알림이 떴습니다. 청명중학교 30주년 동창회 초대장. 정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상세한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일시, 장소, 참석 예정자 명단. 그리고 그 명단 맨 위에 적힌 이름. 한태식 전 반장, 현 DHC회계법인 대표. 정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이름. 정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빌딩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죠. 정수는 다시 파일철을 펼쳤어요. 피해자 명단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이름도 있었죠. 이정수 지속적 언어폭력 및 신체적 괴롭힘 피해. 정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때의 자신은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참고 견디고 학교를 졸업하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서울지검 부장검사였어요.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고 정의를 실현해왔죠. 그의 책상 서랍에는 표창장과 감사패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30년을 달려왔어요. 그날 이후로 내 정의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었지. 정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감정.
그것은 아마도 예감이었을 거예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 정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다시 서류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나지 않는 싸움. 하지만 정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가 지켜야 할 정의였으니까요. 정수는 안경을 다시 쓰고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한태식? 30년 전 교실 반장. 지금은 회계법인 대표.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남을 짓밟으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변했을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정수는 서류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검사실은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책상 위 휴대폰 화면만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 속에 한태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과연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죠. 한태식? 동창회 초대장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월요일 오전 경제범죄수사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정수는 수사팀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책임 수사관인 강민호 검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새로운 사건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강민호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여러 중소기업들이 회계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특정 회계법인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수는 자료를 넘겨봤어요. 숫자들과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계법인 이름이 DHC 회계법인?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대표는 한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더군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온갖 불법 회계 조작을 도와준 정황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정수는 자료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죠. 부장님? 강민호의 목소리에 정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다시 자료를 집어들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확보됐나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이 많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입니다. 모든 지시가 구두로 이루어졌고 서류상으로는 부하 직원들 이름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한태식은 매우 교묘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바였죠. 30년 전에도 한태식은 교활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시켜서 괴롭혔죠.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법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직접 입을 열게 만들어야겠네요. 정수의 말에 수사관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일단 내부 고발자부터 찾아봅시다. 회계법인 직원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 기업들도 하나씩 압박해 보세요.
누군가는 입을 열 거예요. 수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홀로 남아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태식의 사진이 있었죠. 중년의 남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내가 나타났구나. 정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오만하고 남을 깔보는 듯한 눈빛. 정수는 사진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수는 오래전부터 기업 비자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 자꾸 같은 패턴이 보였죠. 그리고 그 패턴의 중심에는 항상 DHC 회계법인이 있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그 꼭대기에 도달한 거예요. 한태식? 정수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준비해왔다고 해야 맞을지도 몰라요. 정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창의 초대장이 있었어요. 정수는 초대장을 꺼내들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강남 그랜드 호텔 연회장. 정수는 초대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그 속에서 한태식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태식아, 이번엔 내가 판을 짠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는 이제 무력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운 사람. 정수는 이번 동창회를 단순한 재회의 자리로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이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작성했어요. 청명중 30주년 동창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이정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30년의 기다림과 곧 펼쳐질 복수의 계획이 담겨 있었죠.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강민호 검사와 수사팀은 DHC 회계법인과 거래했던 기업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사이에 여러 증언이 나왔죠. 회계장부가 이중으로 관리됐다는 것,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달랐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DHC 회계법인이 관여했다는 것. 수요일 오후 정수는 수사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내부 고발자를 확보했습니다. DHC 회계법인에서 5년간 근무했던 회계사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한태식 대표가 직접 비자금 조성 방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수는 파일을 펼쳐봤어요. 증언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증거 자료는요? 강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태식 대표는 모든 지시를 구두로 했습니다. 이메일도 문서도 남기지 않았죠.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처리는 전부 부하 직원들 이름으로 진행됐고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답답했습니다. 물증 없이는 기소가 어렵겠군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인 측에서 단순히 직원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녹음이나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정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한태식을 법정에 세워야 했습니다. 정황 증거는 충분하지 않나요? 다른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상대가 이렇게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고민에 빠졌죠. 정수는 파일을 덮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입을 열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강민호가 의아한 표호로 물었어요. 부장님, 무슨 뜻이십니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수사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수사는 계속 진행하세요. 거래처 기업들도 더 찾아보고 장부 분석도 철저히 해주세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자 정수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태식은 교활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법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는 법이에요.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창의 초대장이 있었어요. 정수는 초대장을 꺼내들며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죠.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방심하지. 정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동창회라는 편안한 분위기, 술이 오가는 자리.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기 마련이죠. 특히 한태식 같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더욱 방심할 거예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소형 녹음기. 화면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타났어요. 펜형 녹음기, 시계형 녹음기, 단추형 녹음기. 정수는 한참을 살펴보다가 시계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창회에서 한태식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했어요.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현재 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회계법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한태식은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입을 다물 겁니다. 정수는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어요. 마치 정말로 옛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목요일 오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사무실에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들어 있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손목시계였지만 시계 안쪽에는 작은 녹음 장치가 숨어 있었어요. 정수는 시계를 차보며 작동법을 익혔습니다. 이걸로 증거를 확보한다. 정수는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만약 한태식이 눈치챈다면? 만약 녹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죠. 금요일 오후 정수는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내일 동창회에 갑니다. 강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동창회요? 혹시 한태식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내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강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상대가 눈치챈다면.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준비는 했으니까요. 그는 손목의 시계를 살짝 보여줬어요. 강민호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부장님.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식아, 내일 보자.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그랜드 호텔 2층 연회장 앞이었습니다. 정수는 차에서 내려 호텔 입구를 바라봤어요. 화려한 조명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정수는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장치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도착하자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회장 입구에는 청명중학교 30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순간이 낯설게 느껴졌죠. 어서 오세요. 접수 담당 동창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달았어요. 이정수 서울지검 부장검사. 명찰을 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정수 아니야? 와, 정수 왔네. 부장검사라며? 동창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정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죠.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원탁 테이블마다 동창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구형 프로젝터로 옛날 사진들이 상영되고 있었죠. 교복 입은 학생들, 운동의 모습, 졸업식 장면.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태식은 아직 보이지 않았죠. 정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우리 청명중학교 교가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낡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전 그 교실, 그 복도, 그 운동장이 떠올랐죠.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많았습니다. 교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한태식이었습니다. 어이 반장님 오셨네. 태식이다. 야, 오랜만이다. 동창들이 일어나 환영했어요. 한태식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은 채로 그를 바라봤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오만한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식의 시선이 정수를 향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죠. 한태식은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이정수, 너 여기 있었구나. 한태식이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왔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이야, 태식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어요. 한태식의 악수는 힘이 셌습니다. 마치 힘겨루기를 하듯이요. 정수도 질세라 힘을 주었죠. 야, 부장검사라며? 대단한데? 한태식이 정수의 명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너도 회계법인 대표라고 들었어. 잘 됐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태식은 픽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에이, 부장검사면 뭐하냐? 나한텐 아직 애송이지. 주변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정수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곧 음식이 나오고 술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죠. 한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여전히 반장 노릇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기회를 엿봤어요. 한태식이 자신의 테이블로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얼마 후 한태식이 정수 옆에 앉았습니다. 야, 정수야. 우리 한잔하자. 한태식이 술잔을 들었어요. 정수도 잔을 들어 맞부딪혔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술을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야, 너 그때 기억나냐? 중학교 때 말이야. 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거야? 한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내가 좀 약했잖아. 맨날 혼자 구석에 있고. 정수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절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넌 아직도 그때 그대로네. 한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한태식은 곧 웃으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뭐 그런가? 하하. 정수는 손목의 시계를 살짝 만졌어요. 시계 안쪽에 빨간 불빛이 미세하게 전멸했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신호였죠.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태식아, 요즘 사업은 잘 되니? 정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식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잘 되지. 회계법인이 요즘 장사 잘 되거든. 기업들이 나한테 줄 서 있어. 그렇구나. 대단한데. 정수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태식은 술이 취하기 시작했는지 말이 많아졌어요. 정수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며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술이 돌고 음악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더욱 들뜨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서는 옛날 사진들이 계속 넘어가고 있었고 동창들은 웃고 떠들며 추억에 젖어 있었죠. 한태식도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적당히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도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했어요. 지금이 바로 기회였습니다. 태식아, 회계법인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식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시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쉽지. 별거 없어. 그냥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원하는 대로. 정수가 되묻자 한태식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야, 요즘 세상엔 다 그래. 장부 2개쯤은 기본이지. 세무조사 나올 때 보여줄 거 하나, 실제로 쓸 거 하나. 이게 상식이야, 상식?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결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죠. 더 구체적인 증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괜찮은 거야? 정수가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한태식은 코웃음을 쳤어요. 법? 하하. 야, 법대로 하면 돈 못 벌어. 요즘은 영리하게 해야 돼. 영리하게. 주변 동창 몇 명이 한태식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한태식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걸릴 리가 없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시키잖아. 서류엔 다 부장 이름으로 돼 있고 난 그냥 승인만 하는 거야. 깨끗하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태식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죠. 그럼 너는 어떻게 지시하는데? 정수가 물었습니다. 한태식은 잠시 정수를 바라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정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물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태식은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이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죠. 구두로 하지 뭐. 직접 불러서 얘기해. 이 기업 세금 좀 줄여줘. 이 거래는 장부에서 빼. 이런 식으로. 녹음? 그런 거 남기는 바보가 어디 있어? 정수의 손목시계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계속 전멸하고 있었죠. 너 직접 지시했어? 정수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한태식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하, 당연하지. 내가 사장이잖아. 누가 나를 잡아? 증거도 없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가 원했던 말이 나온 거예요. 한태식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자백. 정수는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죠. 태식아, 그런데 너 중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한태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뭐가? 정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한 애들 머리 눌러서 올라가던 것. 지금도 똑같네.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너는 편하게 사는 거. 한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정수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야, 이정수. 무슨 소리야? 한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이잖아. 너 그때도 다른 애들 시켜서 나 괴롭혔지. 직접 손은 안 대고. 지금도 똑같아. 직원들 시켜서 불법 일하게 하고 너는 뒤에 숨어 있는 거. 한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술기운도 있었지만 정수의 말이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강한 놈이 약한 놈 눌러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한태식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넌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구나. 남을 짓밟으면서. 한태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술잔이 테이블에서 넘어지며 소주가 쏟아졌어요. 아, 내가 감히 나한테 설교야? 너 같은 놈이?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음악도 멈췄어요. 정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설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한태식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한태식의 시선이 정수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시계 안쪽에서 빨간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나 녹음하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태식을 조용히 바라봤죠. 이 새끼가. 한태식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정수의 손목을 잡으려 했어요. 순간 정수가 뒤로 물러섰고 한태식의 손이 시계를 쳤습니다. 찰칵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시계에서 삑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녹음이 중단된 신호였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계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정수와 한태식에게 쏠려 있었죠.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태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의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정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한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시계를 주워들었습니다. 다행히 녹음 파일은 저장되어 있었죠. 정수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증거를 남기려고. 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한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정수는 한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넌 30년 전에도 사람을 짓밟았고 지금도 회사를 짓밟고 있지. 직원들한테 불법을 지시하고 넌 뒤에 숨어서 편하게 살았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한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잠깐 너 지금 날 수사하고 있었던 거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한태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감히. 그때 한 동창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야,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수는 동창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즐거운 자리를 망쳐서요. 하지만 저는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태식이 소리쳤어요. 해야 할 일? 이건 사적인 복수잖아. 너 30년 전 일 때문에 이러는 거지? 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태식의 말이 일부는 맞았어요. 정수는 부인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맞아. 30년 전 일도 있지. 정수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넌 나한테 침을 뱉었어. 쓰레기통 앞에 무릎 꿇리고 반 아이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지. 그 수치심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해. 한태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역시 넌 그때부터 비열했어.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며 살아온 거 아니야? 정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니, 난 내 덕분에 검사가 됐어. 한태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생각했어. 왜 세상엔 너 같은 사람이 있을까? 왜 약한 사람은 계속 짓밟히기만 할까? 그래서 결심했지. 언젠가 너 같은 놈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검사가 되기로.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 열심히 공부했어. 밤을 새워가며 법을 배웠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됐어. 그리고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어. 그 중에는 너처럼 약자를 짓밟고 올라선 사람들이 많았지. 한태식은 말없이 정수를 바라봤어요. 정수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거지. 내가 30년 전에 나한테 한 일은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는 용서할 수 없어. 한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는데? 정수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어. 직원들에게 불법 회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 이중장부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모든 걸 지시했다는 것. 다 내 입으로 말했지. 한태식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왔죠. 정수의 수사팀 검사들이었습니다. 부장님, 강민호 검사가 정수에게 다가왔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한태식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안 돼. 이건 불법이야.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증거로 인정 안 돼. 강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태식 씨, 공공장소에서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녹음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한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죠. 정수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이정수,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한태식 씨, 당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지검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한태식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정수가 그랬던 것처럼 연 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수는 한태식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넌 나를 무릎 꿇렸지. 오늘은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정수는 돌아서서 연 회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당당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한 밤이었습니다. 정수가 연 회장 문 쪽으로 걸어가자 강민호 검사와 다른 수사관이 한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한태식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죠. 한태식 씨, 일어나시겠습니까? 강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강민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한태식 씨, 지금 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한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화려했던 반장, 자신만만했던 사업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정수야. 한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정수야, 미안하다. 한태식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연 회장이 너무 조용했기에 모두에게 들렸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다. 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정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사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땐 이미 늦은 법이지. 정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태식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도 지금도 다 내 잘못이야. 한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자의 울음소리는 연 회장에 울려 퍼졌죠. 동창들 중 몇몇은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한태식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허무함. 정수는 천천히 한태식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태식이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래도 내가 무릎 꿇은 건 그때보다 늦지 않았어. 한태식은 정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30년 전에 넌 나를 무릎 꿇렸지. 나는 그때 너무 무력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지.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난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아. 그리고 넌 무릎 꿇었어. 내 죄를 인정했고 사과했어. 그게 너에게 남은 마지막 양심이라면 그건 그때보다 늦지 않은 거야. 한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연 회장을 나가려는 순간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정수가 멈춰 섰어요.
강민호는 한태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금 연행할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일 출석하게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한 동창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수야. 정수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김성호였어요. 그때 우리도 미안했어. 우리도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어렸으니까요. 정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연회장을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는데 왜인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저 씁쓸할 뿐이었죠. 정수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지만 쉽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이게 정의인가? 정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태식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정수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 일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요. 정수는 백미러를 통해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한태식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부장님, 한태식 씨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정수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 한태식은 긴 법정 싸움을 치러야 할 거예요. 정수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평범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특별한 밤이었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 차는 서울의 밤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정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의는 이루어졌다는 것.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태식은 약속대로 월요일 아침 서울지검에 출석했어요.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됐죠. 녹음 파일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한태식의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수요일 오후 검찰은 한태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됐죠. 유명 회계법인 대표, 기업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수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 속 한태식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죠. 정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죠.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30년의 한이 정말 풀린 걸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호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강민호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정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구치소 한태식이었어요. 정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나가보게. 강민호가 나간 뒤 정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펼쳤죠. 정수야, 고맙다. 첫 문장부터 정수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고맙다니.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다니. 너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죄를 모른 채 살았을 거다. 직원들을 짓밟고 기업들을 속이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전 그날 나는 내 얼굴에 침을 뱉었지.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깨달았어. 난 너무 오만했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세상에는 법이 있고 정의가 있었어. 그걸 내가 보여줬어. 정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긴 시간 동안 벌을 받을 거야.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 남을 짓밟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하고 싶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때 침뱉은 죄, 이제야 씻는다. 정수야,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해. 한태식. 정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었어요. 30년 묵은 파일철 옆에요. 정수는 잠시 두 개의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정수는 서랍을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운전기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퇴근 준비되셨습니까? 정수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저녁 6시였습니다. 응, 내려가지.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책상을 돌아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1층으로 내려가자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디로 갈까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청명중학교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려 청명중학교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학교가 보였어요.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운동장도 인조잔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에서 내려 학교 정문 앞에 섰어요. 비는 이제 거의 그쳤습니다. 정수는 정문 너머로 교실들을 바라봤어요. 저 안 어딘가에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한태식이 앉아있던 반장 자리도.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짜 정의가 내려졌으니까요. 정수는 학교를 한참 바라보다가 차로 돌아왔어요. 차가 출발하며 학교가 멀어졌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청명중학교가 점점 작아졌죠. 정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때 침뱉은 죄, 이제야 씻는다. 정수는 편지를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거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정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묵은 침. 그것은 이제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와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차는 서울의 거리를 달렸고 정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